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장 함께 가면 성공한다. 팀워크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갈등 왜 일어날까? 그 다음에 팀워크 함께 가면 성공한다. 책임감을 즐기는 팀워크, 굿워크, 감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팀워크란 구성원의 정신적 유대감의 정도, 팀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사심을 버리고 봉사한다는 마음이 이룬 조화.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팀워크이 뭐냐? 정신적 유대감. 그 다음에 마음이 이룬 조화. 이런 걸 팀워크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의 유대감의 정도, 팀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사심을 버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봉사한다는 마음이 이룬 조화, 이걸 팀워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팀워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팀워크는 충분히 아시겠죠? 네. 팀워크의 그럼 장애 요인으로 갈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갈등. 팀워크를 깨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갈등이다. 상하 간의 갈등은 기업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하 간 갈등 표출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팀워크, 이직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 생활 하는데 참 여러분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긴 요즘은 또 군대 내무반도 자기 동기들하고 있으니까 또 다를 수 있겠네요. 내가 군대 갔을 때는 군대 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은 내무반이에요. 내무반. 훈련이 힘들다. 사실 뭐 100km 행군이든 뭐든 사실 훈련이 뭐 힘든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훈련은 그냥 힘든 것도 있지만 받으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무반의 이제 문제죠. 고참과 쫄병, 쫄따구들의 그런 문제죠, 사실. 우리 그 내무반에도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등병이죠. 들어갔을 때 상병, 보통 상병이 이제 군기 잡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상병이 하여튼 굉장히 진짜 있었어요. 뭐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버텨냈는데 내 후임이 한 명 들어왔고 그 밑에 둘이가 들어왔어요. 조금 이렇게 몇 개월 차이가 있었는데 내 밑에 후임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밑에 둘이가 들어왔을 때 그 둘이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그냥 탈영을 하고 이등병 탈영 당연히 잡히지. 잡혔어요. 잡혀서 물어보니까 너 왜 탈영했니? 그래 물어보니까 얘가 아니 내가 그 우리 그 소대원 중에 상병이 날 너무 괴롭혀하고 탈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바로 헌병대에서 왔으니까 상병을 잡아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그 고민이 뭐냐 업무의 과중함이냐. 물론 업무의 과중함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가장 큰 고민이 다 마찬가지인데 상하 간의 갈등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팀워크가 깨지고 다른 직장을 옮기게 되는 이런 역량들이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대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물론 그 사람의 능력도 봅니다. 능력을 전혀 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친화력의 질환이에요.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예.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 따라서 조직에서 상하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 말이죠.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갈등은 왜 일어날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컴플리게레인데요. 상대가 서로 맞선다. 즉 직과 등 갈등이죠. 능쿨이 서로 엉켜 경쟁하다는 뜻으로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화롭게 화합해야 되는데 이것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갈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서로가 서로 맞서게 되는 거죠. 서로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갈자, 뜯는 걸 등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맞서게 되는 거예요. 엉키게 되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 영어로 conflict죠. conflict, 갈등은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대립적, 적대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대립적, 적대적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그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 갈등이 있는 곳을 여러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어요? 상하 갈등이란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 목표 등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상하 갈등은 다른 의견, 다른 목표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가장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성의 문제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고요. 의견이나 목표가 물론 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성이나 관계의 문제가 훨씬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성의 문제고 관계성의 문제죠. 다른 의견과 목표 차이도 있겠지만 기업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갈등의 요소 일단 첫 번째 상호 의존성 때문이다.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갈등이랑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두 사람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그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듣더라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되고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저 사람이랑 나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상반되는 목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목표가 다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한정된 자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대로 자원을 쓸 수 있다든지 무한대로 뭔가 자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갈등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없죠. 모든 것은 한정되어져 있고 한정된 그 자원 안에서 한정된 자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잘 분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입에 의한 좌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개입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뭐 결정해버린다. 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큰 요소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높아지려고 하고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내가 뭔가 실컷 해놨는데 정말 내가 뭔가 준비를 실컷 해놓고 뭔가 실컷 해놨는데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니까 굉장한 좌절을 맛보겠죠. 행동화된 충동,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많이 보셔도 실제 충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실제적인 충돌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여야를 보면 국회를 보면 뭐 볼 수 있잖아요. 자, 갈등 해결 스타일을 보면 갈등 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하거나 방지,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순기능을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 및 역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갈등 관리한다. 갈등을 관리한다. 이 갈등 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하거나 방지 혹은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가치,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충돌하는 거니까 이런 가치와 순기능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 및 역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다면,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 속에서 항상 갈등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좋은 차원으로 만들 것인가, 순기능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용과 불만족, 역기능을 감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관리라는 용어는 갈등 해소, conflict resolution, 갈등 와해, conflict settlement, 갈등 조정, conflict conciliation, 이러한 것들이 있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등 관리라는 용어, 이거 영어 단어로 본다고 한다면 갈등에서 말도 갈등 없애는 거예요. 갈등 와야 corporate settlement, 뭐 갈등 conciliation, conciliation 조정 뭐 이런 뜻입니다. 요 말만 들어봐도, 요 영어 세 단어만 보더라도 갈등 관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갈등을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치와 순기능을 증대시킬 것인가, 또 역기능을 감소시킬 것인가, 이런 점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 관리의 대표적인 유형인 토마스의 5가지의 갈등 해결 스타일을 개인의 인지사고 특성과 연계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토마스 앤 킬머니에 쓴 저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보시면 첫 번째, 지배 또는 경쟁 스타일이다. 지배하는 거나 또는 경쟁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배려하는 스타일. dominating, 뭐 competing, accommodating. 배려하는 스타일이다. 세 번째, 타협하는 스타일이다. 넷째, 통합 또는 협조하는 스타일이다. integrating and collaborating. 타입은 compromising. 다섯째, 회피, avoiding 스타일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갈등 해결 스타일을 여러분들 보면 어떤 것을 지배하거나 혹은 경쟁하는 스타일입니까? 갈등 관리를 어떻게, 아니면 배려하는, 오히려 그런 갈등이라도 오히려 배려해 줌으로써 그걸 해결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 갈등의 당사자와 혹은 문제 있는 사람과 타협하는, 일정 부분 타협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통합 혹은 협조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스타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시 나왔으니까 내가 이 상담과 교수라고 보니까 상담의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나 갈등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이 발생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회피입니다. 회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회피합니다. 그것에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회피형이 제일 많아요. 그걸 지배하거나 경쟁하는 것보다, 또 그걸 배려해서 뭐 수용하는 것보다, 뭐 타협, 통합, 협조 이런 것보다 회피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갈등이 딱 발생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다. 아니, 동생이나 뭐 형이나 뭐 누나나 뭐 갈등이 생겼다. 집에서. 지배하려고 합니까? 경쟁하려고 합니까? 배려하려고 합니까? 타협하려고 합니까? 통합하려고 합니까? 협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회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뭐야? 다 회피죠, 회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많은 숫자가
회피하는. 근데 여러분, 물론 때로는 회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어요. 꼭 맞서 싸우는 것만이 뭐 능사는 아니죠. 예, 방법은 아니죠. 회피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많죠.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일 많다. 회피하면 해결될까요? 때로는 물론 회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갈등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갈등 반응 모형인데 이게 이제 비독단, 독단, 비협력, 협력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독단성과 협력성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보면 독단성과 협력성의 제일 중간에 있는 요게 아주 타협형이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 타협을 서로 이제 양보하고 주고받는 것 타협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독단이 크고 비협력이 작으면 경쟁형이고요. 비독단과 비협력이면 회피형이고요. 협력적이고 비독단이면 수용형이고요. 독단과 협력이면 협력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피형이 제일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경쟁형인가? 경쟁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단적이지만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용적이다라고 하면 협력적이지만 비독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거죠. 독단적이 아니니까. 비협력하고 비독단을 회피하는 거. 뭐 협력도 안 하고 독단적이지도 않고 그냥 회피. 나 몰라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협력은 뭐예요? 독단적이지만 협력적일 때 오히려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독단의 중간, 협력성도 중간. 이 사람은 타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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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잘 한번 봐보세요. 어찌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갈등 왜 일어날까? 그래서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째,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합니다. 셋째는 갈등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실행 결과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갈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갈등이 생겼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실행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2교시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